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승부가 됐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3회전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패자 부활전입니다. 1회전은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어제 2회전에서는 중국과 나란히 16강 진출자가 4명이 됐어요. 네, 한국 믿고 보는 카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올라갔고 네. 그리고 안국현 선수 삼성화재배에서 좋은 성적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안국현 선수 올라가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최정 선수가 올라간 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자,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32강 진행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억 원입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 텀은 6집 반입니다. 네, 32강전은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준결승과 결승전은 3번기입니다. 16강과 8강은 단판 승부로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준결승과 결승전은 각각 11월 그리고 12월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네, 선수들이 삼성화재 유성 캠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선수들이 A조, 죽음의 조로 꼽혔었는데 역시 박정환 선수죠. 네, 박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B조, 이세돌, 타오신란, 수의 최정. 사실은 최정 선수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가장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됐었는데 네.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남국현 선수도 2승으로 16강에 진출을 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중계판으로 보여드리는 반 중에 하나인데 이제 2조 신민준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대국이 지금 3회전에 있고요. 김지석 선수도 1승을 추가한다면 16강에 합류할 수 있어요. 네, H조 신진서 선수는 2승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두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이세돌 선수와 타오신란 선수의 대국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그래도 이세돌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네. 상대 전적에서 지금 1승 2패고 그리고 지금 1회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거나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고요. 네. 하지만 어제 이세돌 선수가 수혜 선수에게 굉장히 불리했던 바둑을 대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기세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4명이 확정을 지었고 오늘 3명이 패자 부활전을 치르는데 자, 7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3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일산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판일러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 오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막 들어와서 네. 지금 막 시작하네요, 지금. 이세돌 선수와 타오신란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세돌 선수 1회전에선 패했지만 꼭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2시간의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자, 두 선수 바로 그제 대국을 했고 오늘 다시 만났는데요. 사실 1회전 대국에서는 네. 한 번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이세돌 선수가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점수를 잃었어요. 근데 바둑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좀 해볼 데가 없는 전투가 일어날 만한 곳이 없는 그런 바둑이 되면서 네. 계속 조금씩 따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 격차를 완벽하게 줄이지 못하고 패했거든요. 타오신란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어지러운 그런 전투형 기사라기보다는 두텁게 두면서 조금 모양을
단단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가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좀 바둑 자체가 좀 어지럽고 네. 복잡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승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타오 신란 선수는 중국 랭킹 14위고요. 이세돌 선수는 바로 어제 발표가 됐죠. 랭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가 아마도 네. 이런 랭킹 제도가 생긴 이후에 가장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9위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랭킹 하락에는 최근에 이제 KB 바둑 리그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것이 크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랭킹제 시행 후에 이세돌 선수가 67차례나 1위를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9위는 개인 최하위 기록이에요. 네. 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갑자기 올 초만 해도 다시 한번 네. 좀 뭐 또다시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상황에서 4월, 4월 마지막부터 5월 정도부터 굉장히 성적이 좀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세돌 선수가 뭐 아무리 성적이 좀 하락했다고 해도 컨디션 조절 잘하고 딱 한판 승부로 한다면은 딱 이세돌 선수가 마음 잡고 둔다면은 뭐 아직도 당연히 정말 초초일류입니다. 그럼요. 특히나 또 삼성화재배와 인연이 많은 기사죠. 이번 삼성화재배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어제 그 스웨 선수에게 역전승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2승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패자조에서 대국을 했어요. 네. 최정 선수가 1회전에서 스웨 선수에게 승리, 2회전에서 네. 사실 어제 바둑 같은 경우는 최정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웨 선수와의 대국이 뭐 너무 훨씬 어려웠고 어제는 좀 바둑이 잘 풀리면서 비교적 그래도 첫 판보다는 쉽게 이긴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최정 선수 정말 대단하죠. 네. 최정 선수가 사실 잠깐 좀 그 슬럼프도 오고 네. 사실 건강도 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런 시기가 잠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좀 쉬면서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잠깐 쉬었어요. 쉬면서 좀 몸 관리를 했는데 네. 그게 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몸도 괜찮아졌고 마음도 다시 잡고 다시 국가대표 이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아마 가장 바쁜 선수가 최정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면은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좀 해준다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몸은 괜찮아? 그러니까 워낙 피곤해 보여요. 네. 그래갖고 선배 기사들이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이번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여자 선수가 이 32강 더블 일리미네이션을 통과한 케이스는 박지연, 루이나이웨이, 위즈잉 이렇게 세 선수였는데 최정 선수가 네 번째고요. 네, 무엇보다 그 세 명은 모두 2승 1패였거든요. 네 마지막 3회전에서 네. 진출을 했었는데 2승으로 올라간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자, 다시 바둑으로 돌아와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 좀 어떤 편인가요? 처음에는 사실 뭐 기사들이 막 연구를 할 때 이세돌 선수는 별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뭐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최철환 선수가 그때 한번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세돌 선수도 그 집에 이제 컴퓨터를 좋은 걸로 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하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뭐 가장 먼저 경험을 해본 선수가 이세돌 선수인데요. 네. 지금의 이 포석 진행은 이번 1회전에서
1회전에서도 타오실란 선수가 흑이고 이세돌 선수가 백이었거든요. 네. 그때랑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여기 두기 전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됐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세돌 선수가 이곳으로 이제 한 칸 협공하고 흑이 벌리자 그때 다가서고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다가간 것으로 봐서는 이세돌 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작전이 좀 더 이 모양에서는 괜찮으려나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세돌 선수가 좀 뭐 흑이나 백이나 큰 상관은 없겠지만 흑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의 대국 모두 지금 흑을 가진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갔고 좀 주도권을 가진 채로 경기를 계속하는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워낙 뭐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네, 저같이 이제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신경 쓰고 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싶지 선수들은 아마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우변으로 서둘러 들어갔고요. 지금 우변으로 들어간 수는 지금 우상기 쪽에 흑이 여기로 이제 넓은 곳으로 다가오면은 여기를 끊어서 네. 전투를 시작하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흑의 경우는 저곳에 이제 그 차단당하는 것이 이제 신경이 쓰이면은 두는 수법이 조금 집으로 손해지만 여기를 완벽하게 연결시켜 놓고 다가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수법 같은 경우는 실내에 민감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뭐 죽어도 못 둡니다. 네. 너무 좀 확실히 손해이기 때문에 네, 두텁게 두고 공격적으로 두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백돌이 상대의 돌이 이곳에 왔을 때는 가끔 둡니다. 타오실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실리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아요. 민감하진 않기 때문에 두텁게 네. 돌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 돌의 위치가 살짝 애매해요. 사실 이게 하나만 위로 갔어도 무조건 그 교환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멀리 있어서 이거는 끊겼을 때 그래도 싸울만 하긴 하거든요. 흑도. 네. 이태돌 선수가 약간 애매한 곳으로 지금 한 발 밑인데 좀 이거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흑이 그냥 우상 쪽을 이렇게 늘어서 둔다면 이거는 백이 확실히 편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흑이 세력을 쌓았지만 자연스럽게 변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 세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흑은 다가와서 전투로 네. 가든지 아니면은 교환을 하고 네, 이 교환을 하고 네. 집으로는 손해지만 두텁게 해놓고 다가가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길 두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우상을 두고 싶긴 한데 손해보긴 싫으니까 그 정도로 두는 거군요. 네, 약간 덜 손해. 근데 확실히 일장일단 있어요. 약간 덜 손해이긴 한데 이거는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으로 보면은 또 젖혀서 두는 것이 더 낫거든요. 뭐가 뭐 어떤 수가 이 상황에서는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본인 기풍 따라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리는 바둑은 이세돌 선수 바둑하고 이제 신민준 선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 또 한 판이 있잖아요.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 바둑이 있는데 그 바둑도 네. 제가 옆에 있는 컴퓨터로 보면서 가끔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한국 선수들은 2승으로 16강을 결정 지었거나 2패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벌어지는 한국 선수 대국은 3경기예요. 네, 제가 세 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자신은 있어요. 네.
1회전에서는 한중전 한국이 4승 7패를 했는데요. 2회전에서 4승 1패를 했습니다. 네, 어제 확실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1회전에서 좀 4승 7패하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16강에 한 뭐 2명, 3명 올라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네. 일단 4명 확정 지어놓고 오늘 세 판 중에서 사실 당연히 뭐 3승 했으면 좋겠지만 다 만만치 않거든요. 냉정하게 본다면 2승 1패 정도면은 그냥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을 아꼈네요. 이거는 이제 집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차단했을 시에 네. 그래 한번 싸워봅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백은 차단이 지금 당연한 건가요? 거의 당연합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작전을 다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저곳에 왔을 때 백의 다음 작전은 싸우자 일 때가 많거든요. 네. 아니면 이게 싸움이 근데 싸우자가 그렇게 뭐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싸움으로 번질 확률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될 확률이 꽤 높아요. 흑은 우변을 차지하고 백은 상변을 차지하고 약간 바꿔치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전투가 크게 번져서 하변 2점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을까요? 평범한 진행으로는 하변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그 바꿔치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이후에는 번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돌을 이제 어느 정도 끌고 나오면서 뭐 이렇게 두다 보면은 같이 이제 엮일 수가 있는데 끌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당장 하변 쪽과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해갈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백은 거의 그래도 끊어가는 거 말고는 딱히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입구자 정도 하면서 눌러가는 것과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단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한 판의 바둑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원래 이곳에 둘 때 백의 작전은 흑이 지키면 내가 벌리겠다라는 작전인데 그곳을 이미 한번 당해 놓고 두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다른 기사도 아니고 이세돌 선수라면은 이런 작전은 더더욱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뭐 둔다면은 여길 두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하변부터 들어와서 또 여기서부터 뭐 전투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부분을 좀 뭐 한 칸 뛴다든지 입구자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주는 수는 이세돌 구단은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대국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세돌 선수 올해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작년에는 정말 너무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원래 삼성화재배 이 캠퍼스에서 거기 이제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사 시간이
일러요. 뭐 아침 뭐 6시 이때가 식사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찍 식사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갖고 선수들은 아침 9시 반까지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간대가 잡혀져 있었는데 9시 좀 넘어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세돌 선수가 너 뭐 언제 일어났냐? 그래갖고 나 뭐 좀 일어나서 씻고 나왔어 했더니 자기는 이거 두 끼째라고. 아, 그러니까 잠이 원래 너무 없는 사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잠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뭐 눈 떴는데 한 5시 반에 눈을 떠서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배도 고프고 아침 식사 직원들 하는 시간에 내려가서 아침밥을 먹고 방에서 이제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좀 그러니까 9시 반에 저는 아침 먹으러 내려갔는데 이세돌 선수는 두 끼째를 먹으러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잠이 없죠. 네. 자, 역시 끊어 싸우는 쪽을 택했는데요. 이 전투는 이렇게 해놓고 백이 갑자기 여기를 살리기에는 괜히 이돌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양곤마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백은 뭐 한 칸 정도를 씌워놓고 씌우던지 아니면은 그냥 씌우고 뭐 하나 제압해 놓던지 일단 상변 쪽 흑 석점을 좀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이세돌 선수야 워낙 잠이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보통 선수들이 세계 대회 전날 잠을 잘 못 이루죠.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푹 자는 기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외도 뭐 몇몇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제가 뭐 네. 직접 같이 세계대회 나간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사실 알진 못해요. 근데 뭐 좀 잠이 많은 기사로는 원래는 뭐 최철한 선수나 뭐 박영훈 선수 이런 선수들은 진짜 가서 흔들어서 깨워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푹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네,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게 점심시간이 없는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아침을 안 먹으면 사실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식당에 나와서 먹던 아니면 최소한 뭐 방에서 뭐 빵이랑 우유라도 먹고 나오던 뭐라도 먹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싸움을 크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냥 한쪽 차지하고 바꿔치기가 아니라 양쪽 다 두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세돌 선수가 우변 쪽을 그냥 쉽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면 아까 최유진 캐스터가 이야기했던 하변 쪽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전투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가 처음부터 아주 격렬하게 두는데요.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는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타오실란 선수에게 바둑을 어렵게 만드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고 불리한 싸움을 하면서까지 어렵게 만들면 그건 당연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리하지는 않되 뭐가 뭔지 좀 잘 모르겠는 바둑으로 가는 것이 이세돌 선수한테 가장 잘 맞는 작전입니다. 어제 이세돌 선수와 이제 스웨 선수의 대국이 사실 저희는 뭐 다른 판을 중계하면서 가끔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놀랬던 것이 이세돌 선수가 역전승은 맞아요. 확실히 계속 나빴던 흐름이고 좀 뭘 어디서 해봐야 될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된 바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뭐 졌네라고 생각되는 바둑은 아니었는데 네. 인공지능 그래프는 9대1이 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위 이세돌 네. 선수 쪽인가요? 9대1 바둑을 이세돌 선수가 역전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군요. 네.
그 어려운 걸 이세돌 선수가 해냅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역전승할 때 상대가 뭐에 홀렸다고 하잖아요. 네. 뭐 약간 뭐 마법을 쓴다. 네. 이세돌 선수 손 이렇게 손가락에 3종 세트 네, 있죠. 문지를 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세돌 선수가 예전만큼 뭔가 역전승이나 뭐 그런 게 조금 성적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세돌 네. 선수 이제 본인의 뭐 체력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사실 이세돌 선수와 뭐 대국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세돌 선수가 어디 좀 찜찜한 모양 이렇게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도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러니까 겁을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많이 두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어차피 다 인공지능한테 서로 지는 입장인데 예, 그런 식으로 어린 선수들이 이제 네. 다가가면서 그냥 겁 없이 두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의 흑의 다음 한 수는 이제 젖혀서 두는 것이 가장 붙이면 젖혀라 이 수가 일반적이고 보통이라면 늘고 나가고 막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만약 이세돌 선수가 그냥 평범한 진행을 한다면은 주도권을 빼앗기기 십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면요? 지금은 네. 이런 작전보다는 오히려 이게 축은 아니지만 네. 또 이런 데 이제 갖다 붙이고 끊고 하면서 여기가 선수가 되면 또 이 돌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네, 이 한 점을 최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네. 이곳을 끄는 다음에 이 축과 관련해서 우하기 쪽을 건드리는 네. 이런 작전을 아마 좀 뭐 완벽하게 수익기를 하고 두는 건 그렇게 두기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판을 좀 이끌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그 정도 전투라면 전투가 좀 일단락되는 시점에는 윤곽이 드러나겠는데요. 그 전투가 어느 정도 끝이 나는 시점에는 그래도 네. 중반전이라고 봐야죠. 중반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초반은 어떤 기사가 그래도 좀 편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가 이제 대국을 하고 있는데 이 바둑은 좀 극명하게 나뉘겠네요. 김지석 선수가 백으로 굉장히 이제 두텁게 한쪽에 큰 집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중국의 이제 렌샤오 선수는 큰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렌샤오 선수의 공격, 김지석 선수의 타계로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3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지금 약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엄청 뭔가 뿌듯하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조가 다 너무 강자들이어서 마음을 아예 비웠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저보단 상대가 훨씬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좀 편하게 줬어요. 적어도 한 판은 더 이기고 싶고요. 내용도 부끄럽지 않은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2승으로 당당히 16강에 이름을 올린 최정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민준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죠. 신민준 선수는 흑번입니다. 최정 선수가 한 판 정도 더 이기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삼성화재배 여자 기사 최고 성적은 8강에 올랐던 로이나웨이 구단이에요. 최정 선수가 어제와 그저께 보여줬던 대국 내용이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삼삼이네요. 신민준 선수가 네. 그 3-3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일러 선수가 네. 정말 대놓고 내가 100을 잡으면은 양 3-3을 둬서 절대로 신민준 선수가 3-3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작전을 진짜 극단적으로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맞춤형 보석이네요. 네. 신민준 선수가 판일러 선수에게 지금 상대 전적이 좋진 않아요. 네.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바둑 내용이 다 안 좋았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둔 게 LG배 이제 세계 기양전 통합 예선전에서 뒀었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바둑 TV에서 중계판으로 중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좋았던 대국이었는데 신민준 선수가 너무 좀 대마를 쉽게 모양상 안 죽겠지 하고 있다가 네. 판일러 선수가 좀 어거지로 잡으러 오는 듯한 그거에 말려서 잡히면서 역전패 당했거든요. 그리고 2018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만났었는데 계속 만만치 않다가 이제 반집 패배 당했고요. 네. 그러니까 바둑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서로 빡빡합니다. 좀 다들 아쉽게 패한 바둑들이네요. 네. 판일러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후반전, 특히나 바둑이 약간 불리할 때 버티면서 후반전으로 가는 힘이 다른 선수들도 이야기할 때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판일러 선수에 대해서는 송태곤 해설위원이 아주 잘 알죠. 예, 바로 2017 삼성화재배에서 32강에서 만났었죠. 작년에 날짜가 오늘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작년에 만나서 판일러 선수가 충격이 컸죠 그때. 네. 송태곤 선수에게 1패를 당했던 판일러 선수인데요. 그때 바둑은 어땠었나요?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초반에 제가 잘 풀리면서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그냥 비교적 쉽게 사실 끝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선수가 좀 많이 방심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판일러 선수의 뭐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은 네.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뭐 김지석 선수와 뭐 원성진 선수 이런 선수들과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비슷하게 좀 느꼈던 판일러 선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하 진행은 어떤 건가요? 우화 진행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기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면서 네. 많이 실험해 보고 있는 그런 진행이고요. 하지만 그 많은 진행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은 백이 이제 귀, 이 흑 석점을 잡으면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이런 식으로 이 백도를 공격하면서 모양을 키우는 이런 바둑이 일단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모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건가요? 완벽하게 결론이 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네. 이거를 이으면은 여기를 잇거나 호구 치거나 이곳을 지켰을 때는 대략적으로 좀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네. 흑이 이 있는 걸로 젖히고 뭐 여길 젖히고 하면은 이 전투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해져요. 사실 저는 주변에 배석이 뭐가 하나 있으면 모를까 아예 없는 상태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선수들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수가 있는 건 다 당연히 너무 알고 있는데 이걸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게 뭐 흑과 백 서로 크게 불만 없이 네. 딱 이 정석을 마무리하는 진행이어서 지금은 여기가 3-3이어도 이건 뭐 굳이 안 나가봐도 축이겠네요. 그러면 딱 축이네요. 이 수법은 흑이 축이 유리할 때 둘 수 있는 수법이에요. 여기를 이제 흑이 밀어서 백이 두는 순간에는 네. 이 돌이 잡히거든요. 이 돌이 잡히는데 보통은 3-3이 아니라 화점 자리에 있잖아요. 돌이. 그러니까 3-3에 있을 경우보다 여기가 많기 때문에 네. 화점 자리에 있으면 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3-3에 있어서 절묘하게 축이 되면서 신민준 선수가 지금 두텁게 두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의 실리와 흑의 두터움이 되는 건데요. 이 바둑은 보는 재미는 있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백이 정말 대놓고 3-3, 3-3 귀. 예, 귀 실리 차지하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진행되면 뻔하게 진행되겠지만 여기 두면 뭐 이쪽 어디 이제 두고 네. 지키고 또 뭐 모양 키우고 그러니까 흑의 이 모양이 백의 이 집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바둑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잘게 나뉘기보다는 좀 모양 바둑이 되겠네요. 네. 글쎄요, 판일러 선수가 원래 이렇게 지독한 실리형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발이 느려 보여도 좀 두텁게 두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국장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일단 멋지네요. 축머리입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뭐 집으로 손해겠지만 저수로 이제 축을 막아놓고 오히려 상변을 내가 먼저 가겠다. 네. 좋은 작전으로 보이네요.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 선수 손 모양을 보니까 손 모양은 이세돌 선수 같긴 하네요. 네. 아마 근데 이세돌 선수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왜냐면은 중계판은 그 약간 강당으로 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자기 대국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물을 가지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왔다 가면서 그 동선에 있을 때 바둑을 보긴 보지만 그 동선을 벗어나서 다른 네. 바둑을 보러 가진 않아요. 지금 이 장소는 계단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세돌 선수가 아니면은 지금 다른 선수가 굳이 계단을 올라와서 저 바둑을 보는 거기 좀 때문에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그리고 손만 봐도 네. 딱 이세돌이에요. 신민준 선수가 상변을 두긴 뒀는데 굉장히 좁게 뒀어요. 보통이라면 당연히 네. 뭐 화점 자리까지 가는 것이 무난한데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집이 나면은 셀 것도 없이 흙이 크다. 그러니까 이 3칸 정도로만 집이 돼도 확실히 좋으니까 네. 좁혀놔야지 들어올 때 아마 뭐 거의 잡으러 갈 것 같아요 지금. 예,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둑 재밌겠는데요. 네, 이런 바둑이 사실 보는 재미는 가장 있죠. 뭐 죽느냐 사느냐 대마 싸움이 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도 힘이 굉장히 좋죠. 네, 신민준 선수 사실 예전에는 힘으로 두는 바둑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세돌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제자로 들어가면서 네. 이세돌 선수와 대국을 많이 하면서 완전히 기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제가 나란히 오늘 3회전을 치르는데 네. 나란히 올라가면 참 좋겠네요. 일단 글쎄요, 주도권은 왠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흑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젖히면 늘어서, 늘면은 당연히 끊어가고, 여기를 중앙을 어딘가 두면은 네. 젖혀서, 어찌 보면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집도 워낙 크고 이 돌이 다시 또 돌이 흙이 오면은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뭐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좀 편한 전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런 장면은 그래도 워낙 흑돌이 많은 곳에서 전투이기 때문에 네.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백이 쉽게 자리를 잡으면은 흑이 굉장히 네. 뭐 어디서부터 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 아주 초반부터 두 선수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백이 그렇다고 이거를 뭐 안쪽으로 끊을 수는 없어요. 일단 살기도 어려워 보이고 진짜 만에 하나 산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가 않네요. 예. 잘해야 뭐 한 패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네. 이거는 혹시라도 뭐 안에서 뭐 살 수 있다고 쳐도 흙이 너무 모양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버리는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백도 이 자리에서 계속 뭔가 이제 두기보다는 뭐 우상 쪽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렇다고 그냥 너무 쉽게 버리면은 또 크거든요. 폭이 너무 넓어요. 네, 폭이 넓기 때문에 네. 지금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백이. 이런 데를 이제 뭐 여기가 이 언저리가 선수니까 안으로 들어간다. 어차피 끊기면은 물론 뭐 살 수는 있겠지만 흙이 모양이 좋거든요. 실전에 잘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냥 재미로 하나 보여드리면 AI 참고도는 여길 둬서 이게 충머리거든요. 여길 두고 흙이 지키면 이 자리를 붙인다고 하네요. 뭐 엄청난 대학수에 수가 안 나면 말도 안 되는 대학수인데 이 자리를 붙이고 여길 막아서 흙이 만약에 늘면 뭐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길 다가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싸운다라는 참고도를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여기 붙이는 수는 진짜 이거가 되는 순간 정말 100% 뭐가 있다라고 딱 수익기가 되지 않는 한은 실전에서는 사실 거의 못 두는 수예요. 여기 자체가. 시간을 제법 쓸 것 같은데요. 말이 끝나야 무섭게 돌통에 손이 가서. 떠오르는 수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뭐 한두 수의 결정이 아닌데요. 여길 막고 안에서 뭔가 확실하게만 자신 있으면은 진행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보니까 못 살겠네 해서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이 돌과 이 돌은 백이 대학수가 돼요. 이게 없어야 차라리 3-3에 들어가서 뭐 패라도 내는 것이 남아있지. 네. 여기 돌이 있으면 3-3에 들어갈 때 많이 손해거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신민준 선수가 스타트가 좀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백이 살리자니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공격당할 것 같고 뭔가 정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짝 깎아놓고 이제 그동안 벌어놨던 실리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정도로 참 이돌이 뭐 삭감을 했다고 해야 될지 다시 곤마가 네. 되면은 삭감했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요? 저는 여기 날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 뭔가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놓고 손을 빼는 상황으로 오지 못하게 네. 차라리 한 발 더 가서 뭐 한 발 더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상변을 두고 흙이 어딜 둘 때 오히려 뭐 충머리를 생각한다든지 네. 그렇게 뒀어야 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흙이 약간 집으로 악수이긴 하지만 이 축을 선수로 방비하고 상변의 가치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상변을 흙이 먼저 간 거가 되게 뭔가 좀 작전 미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 어깨 짚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돌이 오기 전에 이 날을 짜기 전에 그때 먼저 짚었으면은 이곳으로 탈출 통로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씌어가기가 물론 쉬울 수는 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차라리 아예 먼저 어깨를 짚어서 들어가던지 약간 작전이 조금은 팔리너 선수가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가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착점을 하지 못한 상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시간을 꽤 들여도 과연 만족스러운 창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네. 저희가 이 초반에는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데 지금의 승부 예측은 저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좀 믿고 싶고요. 네. 이제 대국 심리가 딱 지금 신민준 선수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저곳을 붙이고 좀 강력하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왔는데 네. 착점이 없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번 중계하는 내내 뭐 이런 뭐 대국 심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네. 보통 자리를 뜨면은 좀 빨리 착점을 하려고 해요. 상대 시간을 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내가 자리를 뜨고 왔는데도 상대가 착점이 안 돼 있다. 그거는 아 역시 장면이 어렵다는 거구나 하면서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시간을 좀 번 느낌이겠는데요. 네.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진짜 뭐 이틀거리 바둑도 아니고 각자 2시간 바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좀 조금 불리해 보여도 그래도 네. 결론은 어느 타이밍에는 빨리 내고 두긴 둬야 됩니다. 그래도 일감은 어딘가요? 저는 나빠 보이지만 네. 우변을 버리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긴 네. 해요. 우변을 버린다는 거는 역시 날일자나 이런 식으로 두고 그러니까 중앙으로 탈출해서 흙으로 하여금 여기를 어디 지키게 하고 손 빼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이게 그래도 최선이지 않을까. 저라면은 일단 엄청 계속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살리는 것이 사실 이런 걸 두면은 아까 AI 참고대로 이런 데가 오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확신은 안 들지만 그래도 뭔가 자세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산다고 해도 나쁠 것 같고 혹시라도 잡히면 끝이니까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프로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당장 이 부분에서의 전투가 아무래도 너무 좀 뭐가 안 보인다 싶으면은 네. 이런 데부터 시작할 때가 많긴 해요. 정리가 안 해놓고 다른 곳부터 이제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좀 뭐가 뭔지 모르게 머리 아프게 만들 때가 있긴 있거든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은 네. 일단 심인준 선수의 스타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32강 3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세돌 구단의 바둑으로 이어드릴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3회전입니다. 이세돌 선수와 타오신란 선수의 대국. 자, 우변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늘어져 두었네요. 저수는 너무 평범하고 흑한테 주도권을 줄 수 있어 보여서 이세돌 선수의 작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글쎄요, 좀 수순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진행시키네요. 흑이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그래도 양쪽이 신경 쓰이고요. 이곳의 전투가 계속되다 보면은 하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한술 더 뜹니다. 아예 그냥 바로 차단을 하네요.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네. 바꿔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바꿔치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돌을 흑이 바로 제압하지 않는 순간에 네. 뭐 백이 이런 부분도 선수고 또 여기 맛도 나쁘고 해서 흑은 거의 사실 여기를 찔렀다는 건 끊겠다는 뜻이고요. 이 자리를 둬서 네. 이 돌을 제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석점을 확실하게. 그럼 백이 둘 수 있는 게 이제 이래놓고 잡는 거거든요. 이 바꿔치기는 어떨까요? 하변도 또 숙제로 남긴 하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네. 뭐 딱히 감은 안 와요. 감은 안 오는데 최소한 이세돌 선수는 이 변화는 당연히 둘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전 수순을 뒀던 거거든요. 일단 뭐 우상 실리가 적지 않고요. 타오실란 선수는 우상 쪽만 놓고 보면은 네. 당연히 흑의 손실이 크지만 역시 하변에 돌이 놓여져 있는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우변 쪽이 두텁게 돼 있으면 하변을 정말 극단적으로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뜻 같거든요. 보통 저런 모양을 바로 나와서 끊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요? 네, 거의 없죠. 네. 타오실란 선수는 확실히 좀 간명하고 두텁게 처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 이제 표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진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흑의 이 우변 선택에 대한 판단은 하변을 좀 더 봐야겠네요. 네, 하변이 뭐 백이 의외로 뭐 탄력이 많아서 공격은 당하지만 어느 정도 타개가 된다 라면은 당연히 우상기의 실리가 큰 거고 네. 하변이 이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공격당해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타오실란 선수의 이 선택이 괜찮은 거죠. 저 물수건 쓰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저 물수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한국 이창호 선수가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창호 선수 대국 모습에서 늘 볼 수 있었는데요.
대국하고 이제 위에 이제 조명이 있고 하다 보면은 열이 좀 많이 네.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타오실란 선수 생각은 우상 쪽을 만약에 백이 손을 대지도 않고 네.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백은 그거보다 더 좋을 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를 백이 손 대지 않는 순간에는 살기는 어려울 텐데 아. 패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패내는 거는 거의 뭐 1도 아닙니다. 흑 입장에서. 그럼 한 수 드려야 되나요? 네, 보통은 받는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패가 뭐 백이 부담이 아예 없는 꽃놀이 패다라고 하면은 뭐 백이 다른 곳을 연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흑이 이곳을 수를 내는 순간 백의 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백이 뭔가 하나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상기가 패가 나면 백이 조금 기분 나쁩니다. 하나를 지켜둔다면 역시 하변을 먼저 오는 건 흑이 되는데요. 네.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AI 창고들은 여기를 밀고 네. 패를 한다고 하네요. 아, 손을 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패하는 진행의 창고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변을 먼저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긴 너무 하죠. 좋은 자리죠. 네. 사실 너무 두고 싶긴 한데 이제 흑이 이제 공격을 왔을 때 네. 뭔가 이제 뒀을 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뒀으면 모를까 한 번 두면은 사실 계속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흑은 안에서 수가 나고 백은 뭐 백 나름대로 여기가 살아놓고 상변 제압하는 네. 그런 진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세돌 선수가 착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착점을 한 후에 타오신란 선수를 한번 봤습니다. 어? 아 지금 어딜 나가요 지금? 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 일단 저도 좀 마음을 진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아, 이 와중에. 그러니까 지금 네. 이세돌 선수는 일단 이 돌이 한 번에 깔끔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축이나 장문이나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다. 잡히지가 않는 순간에 네. 끊는 약점이 생기고 흑이 이 돌만 잡는 걸 생각하면 사실 붙이고 여기 두고 이게 또 100%는 아니네요 여기. 잡는 것만 하면 사실 이 자리 두면 잡긴 잡거든요. 네. 잡긴 잡는데 이세돌 선수 생각은 그 전에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이거는 활용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흑이 이상하고요. 흑은 네. 뭐 잡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수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흑의 진행은 이건데 네. 이제 축 장문이 안 된다. 흑이 여기만 뭐 하나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어도 뭔가 더 공격이 될 것 같은데 이세돌 선수 생각은 이 자리 하면은 바로 여기가 내가 선수로 그리고 이 수의 의미는 여기가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만 어떻게 해서든지 끊는 거를 해서 여기만 늘어져 있어도 네. 이곳이 흑이 또 이제 수가 잘 안 나요. 여기 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움직여서 좀 다른 곳을 자동으로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여기 움직인 거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여기 이 선 느는 걸 확실하게 선수로 해서 네. 우상귀를 손을 대지 않고 잡겠다. 처음 이수를 봤을 때는
아니 우변도 약하고 하변도 약한데 약한 돌을 또 만드나 싶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돌을 뭐 살리려고 둔 건 아니고 네. 저 돌을 이제 활용하려고 둔 겁니다. 이세돌 선수 다운 발상이네요. 야, 진짜 근데 충격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아니 저기를 그러니까 돌이 놓여지고 보니까 막상 흙도 굉장히 껄끄럽겠다 생각은 되는데 저기를 움직인다라는 발상 자체를 한 게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저 석점은 제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제시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 밀어놓는 걸 안 해놓고 네. 움직이면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싸우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민 거는 나 이제 이거 당연히 네. 나 이거 이제 버리고 두겠어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 그래놓고 나간 거거든요. 타오신란도 좀 당황스럽겠어요. 일단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보통 뭐 예측하는 후보군이라고 하는데 저수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저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흙이 모양으로 본다면 사실 백이 밀어가야 좀 좋았던 모양을 안 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이세돌 선수는 바로 그러면 여길 둬서 그냥 이렇게 두겠네. 이렇게 두고 여길 지키고 이거는 백이 괜찮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어찌저찌 됐던 수를 두지 않고 우상기 잡는 걸 두지 않고 처리를 하면은 백이 괜찮다라고 봐야 됩니다. 괜찮은데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흙이 그냥 그게 싫어서 여기 선수 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아무래도 100% 거의 잡혀 있는 것과 그래도 움직이기는 물론 아직도 부담되긴 하지만 언젠가는 살아가는 게 남아 있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흙도 아예 그냥 이런 데를 젖혀 이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당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백으로 하여금 그냥 약간 반강제적으로 움직이게. 네, 어딘가 착점을 했습니다. 바로 수를 내겠다라는 뜻인가요? 하나 교환만 해뒀네요. 저게 뭐 무슨 뜻이죠? 상관이 그래서 일단 뭐 저수는 좀 당장은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길 지키는 것은 나와서 끊어서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양이 너무 안 좋아지고 네. 아마도 이 자리를 이어서 이게 안에서 못 산다? 지금 그런 뜻이겠네요. 여기 젖힌 거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일단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네요. 백돌이 자충이 많이 걸려 있어서 쉽게 살지는 못하겠는데요. 뭐 수를 내는 네. 거는 내겠지만 이 돌이 다 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려운 장면에서 서로 빠르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이슬 선수는 아마도 네. 이런 식으로 둬서, 그러니까 이 돌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거의 다 살릴 수 있고요. 흙이 한 칸 띄어서 두면은 여길 네. 잡으면 끊어서 다 위험해지거든요. 이 돌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변 쪽을 이렇게 진행되면 되게 할만한 것 같아요. 여기가 잡힌다고 해도 네. 그래도 우아하게 흙집을 지우면서 이 두 점이, 사실 흙이 여기가 두터워진 거에 가장 백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건 이 하변 쪽 두 점인데, 흙집에서 수를 내려고 하면서 이 두 점이 안정만 취할 수 있다면은 둘만합니다. 일단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뭐 시작하자마자 중반 같은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깔끔하게 잡힐 것 같지 않아요. 백이 네. 둘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투는. 이 돌이 다 살린다면은 제일 좋겠지만 다 살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해도 역시 하변 쪽에 백 두 점이 뭐 연결되면서 살 수 있다면은 둘만 해 보입니다. 또 이세돌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사석 작전이거든요. 돌을 굉장히 잘 버립니다. 자체로는 뭐 사는 궁도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백은 치받고 젖혀서, 일단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어떻게 둘지가 좀 궁금해요. 여길 늘어서 둔다면 이거는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젖혀서 두면은, 이런 진행이면 백이 대만족이에요. 이렇게 네. 진행되면은. 뭐 어쨌든 백이 그렇게 위험한 그림은 아니군요. 대마로만 보면 위험하지만 백은 네. 잡혀도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괜찮기 때문에, 정말 맛없이 깔끔하게 잡히는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이 둘 수 있어 보입니다. 우상에는 지금 맛이 없는 건가요? 아니, 약간 있긴 해요. 있긴 네. 한데 그래도 흙이 수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흙은 이제 와서 이렇게 뭐 여기 부분으로 패를 내는 것보다는 아예 나중에 둘 수 있다면 이 자리를 끊을 거예요. 끊어서 잡으면은 이거는 이 두 점을 잡아서 흙이 만족이고요. 또 여길 끊어서 나오는 진행이, 이거는 백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진행이에요. 이렇게 둬서 이 패를 흙이 굴복시키면은 호구가 선수가 되거든요. 여기 넣을 때 이거는 확실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수가 나중에 후수이지만 이렇게 두는 수를 지금 노릴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단 먼저 우하기죠. 우하기가 과연 이세돌 선수는 나름대로 뭐 흔히 이야기하는 고깃값을 얻어낼 자신이 있다, 이런 거고, 타오실란 선수는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자, 두 선수의 수일기가 충돌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네. 충분히 그래도 고깃값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 막아뒀고 여기서 배기. 팩은 뭐 네. 착점한다면 화점 자리로 거의 뭐 젖히는 한 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진행이 있겠네요. 그걸 젖힐 때 끊어요. 단수 치고 이곳을 단수 치면은 흙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잡히고 네. 따내면은 도서. 물론 수만 보면은 패를 여기 굴복시키고 뭐 또 굴복시키고 이렇게 두면은 수는 나는데 초반이라 패감이 그렇게까지 있긴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그래도 좀 들어갔는데요. 집을 볼까요? 10, 20, 25, 32집, 32집 정도인데 여기가 흙이 바로 아마 결행을 해야죠. 결행을 안 하고 다 집이라고 하면은 10, 18, 20, 28, 30 이곳이 35집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면 바둑이 여기가 수가 없으면은 백이 좋아도 많이 좋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33, 38, 40, 흙이 45이 좀 안 되고 100은 8, 10, 20, 25, 30집이 좀 넘고 덤과 양쪽 귀. 흙이 중앙 쪽이 좀 두텁긴 하지만 집으로는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 좋고 스타일 따라 좀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겠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백을 가지고 두고 싶긴 한데 어려워 보입니다. 흙도 두터워서. 이 장면에서는 사실 다음 수는 거의 단 한 수인가요? 네, 단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네요. 오늘 중계하는 이 두 판, 두 사제가 정말 보는 재미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워낙 뭐 힘으로 두는 선수들이니까요. 네. 여기서 또 깜짝 놀라게 뭐 할 만한 곳이 있나요? 특별히 없는데요. 네. 젖히는 거 말고 한 칸 뛰어서 혹시라도 살 수 있다면은 이 네. 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걸 찌르고 있고 여기 둘 때 끊어서 사실 이 진행이면은 수가 납니다. 한 칸 뛸 때 막는 것은 끼워 있게 되면은 이건 수가 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흙이 여기로 늘었을 때 만약에 이어서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수가 나네요. 여기가 잡혀도. 그러면 한 칸 뛰는 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지금. 이 돌까지는 어떤 변화가 나와도 네. 여기 6점까지는 살리기 힘들겠지만 수를 낼 때 있어서 어느 것이 지금 득이냐. 다시 볼까요? 여길 막고 있고 그냥 이 자리를 지키면 여기 두는 순간 공도가 살아있거든요. 뚫어서 막으면 단수, 단수,
막는 순간에 이렇게 수가 나면은 그냥 젖혀서 수내는 것보다는 괜찮고요. 여길 늘었을 때 이건 오히려 흙이 이제 와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둘지도 모르겠네요. 살려주고. 2점 쪽으로요. 네. 아, 이런 변화도 있겠습니다. 네. 한 칸 뛰면은 흙이 뭐 이 도를 6점을 잡자고 줄 수는 있지만 의외로 타격이 커서 오히려 흙 입장에서 그냥 차라리 살려주고 바깥쪽을 철벽으로 만든 이후에 하변 네. 쪽 2점을 잡으러 가는 진행도 가능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장면은 아니네요. 지금 저는 처음에 당연히 뭐 무조건 젖히는 수 하나라고 봤는데 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 3회전입니다. 1승 1패씩을 기록한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이세돌 선수와 타오신랑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이세돌 선수 아직까지는 착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뛰어서 안쪽에서 사는 쪽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네. 젖혀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돌을 버리고 하변 쪽을 살리는 쪽으로 둘 것이냐. 두 가지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유력할까요? 살리는 쪽이 좀 더 네. 뛰어서요. 스타일에 맞지 않을까? 뭐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세돌 선수가 여기까지 빠르게 두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는 뭔가 어느 쪽으로 길을 정해 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두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젖히는 걸로 수익 있기를 하고 뒀다면은 생각해 보면 뛰는 건 어떻게 되지라고 하면서 네. 지금 분명히 처음에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한 곳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살리는 쪽이라면 역시 바깥쪽에 대한 대책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다시 볼까요? 한번 뛰었다. 흙이 백도를 잡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런 데를 붙이면은 백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두면은 호구. 지키면서 이 돌은 잡혀져 있고 귀에서 수를 내는 것. 이런 진행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은 흑은 네. 여기를 이도를 잡으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백이 뭐 다 살 수는 없고요. 뛰었을 때 막으면은 이어서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런 것도 대국하는 입장에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여길 두고 먹상 의문이네요. 이렇게 두면 살 수 있나요? 아니 부분적으로 못 네. 사는데요 지금. 이런 것도 이 부분이 뚫려도 혹시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슬루 선수가 뭔가 선택을 못하고 있네요. 그런 수 있기 때문에 여길 두고 이곳을 둘 때 만약에 이 자리로 뒀다. 찝으면 이어서 살고 여길 둬도 이으면 사는데 이곳을 두고 이건 살긴 사는데 전체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흑이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초반에 패가 없으니까. 그럼 생각보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젖혀서 아까 네.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변화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여길 뛰고 네. 막고 끼울 때 이렇게 마감만 준다면 이건 확실히 수가 나거든요. 근데 먹여치고 두면은 이건 또 자체로 또 못 살아 있어요. 네, 일단 젖혔습니다. 이쪽이 위험 부담이 조금 덜 하겠죠? 아마도 하변 쪽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진행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단수를 치면 네. 끊어서 따내고 둘 때 사실 팩감만 정말 많다면 여기 끊어서 굴복시키고 이거 둬서 굴복시키고 여기 나가서 끊어서 이 패 이기면은 대박인데 팩감이 사실상 이것밖에 없는데 뭐 끊거나 단수 치는 거는 한 패밖에 안 나오고 정말 팩감만 놓고 보면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인데 이거는 혹시 흑이 백이 산다고 해도 흑이 그냥 다른 곳 팩감 쓰면은 백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악수여서.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그냥 평범하게 타협인데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아까 전처럼 뚫리고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거 의외로 겁나네요. 여기 나와서 끊을 때 이거는 백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치고 딱히 수가 없네요.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살긴 다 살았는데 네. 진짜 완벽한 철벽이거든요. 이 두 점은 거의 그냥 뭐 드러내도 네. 돼요. 네, 사석입니다. 사석. 네. 생각했던 것보단 간단한 모양은 아니에요. 네, 수가 네. 뭐 수가 있긴 하지만 뭐 당장 결행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은 수를 당장 안 내도 일단 이 자리는 한번 좀 밀고 싶어요. 흑이 어디 하나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백의 중앙 쪽 모양이 좋아서 충분히 둘만 하거든요. 여기는 일단 하나 밀어놓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흑이 이 자리 눌러가면은 모양 자체가 백이 완전히 뭐 막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일단 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은 혹시라도 제가 보여드렸던 창고도 중에 이곳을 치받을 때 늘어서 잡으러 가는 게 영 이유 수순이 뭐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단수 치고 끊을 때 이어서 네. 나갈 때 날일자로 이거는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로 타협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밀어서 어딘가 잡으면은 젖히고 다른 곳으로 가고, 여길 밀었을 때 흙이 받으면은 단수 쳐서 이렇게 이 정도가 최선, 제가 생각하는 최선입니다. 한번 잠깐 물어봐야겠네요. 인공지능에게. AI의 의견은 어떤지. AI 참고는 좀 놀라운 네, 참고도를 여길 보여주네요. 밀고 네. 여기를 또 밉니다. 하변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고 이곳을 진행시킨 이후에 네. 상변 쪽을 둔다. 이렇게 지금 참고도를 하나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변도 그냥 들어가고 하변도 뭐 그냥 땅 따먹기처럼 이제 하자는 건데 네. 좀 신기하네요. 뭐 이렇게도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게요. 실전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를 한 번 미는 것까진 몰라도 두 번째 미는 거는 실전에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변을 한참 움직여 놨는데 이제 와서 버리는 건 좀. 보통 AI는 워낙 계산으로 이렇게 냉철한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바둑에서는 그 전에 두었던 수들과 연관되는 수를 계속 두거든요. 네. 근데 AI는 보통 그냥 딱 그 장면에서 어떤 수가 가장 승률 기대치가 높은지 그걸 보기 때문에 수순을 이렇게 참고도로 가끔 보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이 장면에서 시간 꽤 쓰는데요. 저는 중앙 쪽 하나 미는 것은 AI 참고도와 마찬가지로 그냥
찬성하고 싶어요. 여기는. 네. 네, 워낙 좋은 자리라서. 거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우아기 쪽을 수를 내는 것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은 이세돌 선수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네. 더 사용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단 이쪽에서의 처리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 바둑도 굉장히 격렬한데 사실 신민준 선수의 대국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렇죠. 자, 다시 신민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도 못지않게 격렬한 진행이었거든요. 지금 중계로 보여드리는 두 판 모두 네, 초반이라는 게 딱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수순이 네, 이제 판일러 선수가 삭감을 여길 두고 삭감을 하려고 또 이 자리를 두자 신민준 선수가 강력하게 붙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백에게 하여금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아, 역시 흔드는 건가요? 네, 그냥 바로 이쪽 부분의 도선은 마음에 드는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보고 네, 저수는 귀를 막으면 끊어서 두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길 치받고 젖혀서 나가면 밀고 젖혀서 이쪽에서 수를 내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흑이 이제 그곳 수가 나는 게 싫어서 네, 지금처럼 두면은 이 자리를 젖혀서 끊는다면은 단수 치고 이곳으로 나가는 변화. 여길 흑이 두텁게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귀가 그래도 네. 아까 전에는 3-3 들어가서 패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뭐 어디 둬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귀의 맛은 확실히 남겨놨네요. 네. 판일러 선수가 굉장히 장고를 많이 했는데 네. 우상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백이 확실히 기민하게 응수타진을 한 겁니다. 글쎄요, 여기 치받은 거는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 우변쪽 수가 나는 것이 있으니까 두텁게 둔 거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늘은 것은 좀 우세하다고 보고 있지 않나 싶네요. 집으로는 당연히 어떤 전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귀를 끊어서 귀를 잡고 싶었는데 네. 신민준 선수가 일단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 백돌들은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백은 이제 가벼운 행마를 할 거예요. 가벼운 행마를 할 텐데 신민준 네. 선수는 가벼운 행마를 할 때 이 자리는 아마 안 둘 겁니다. 이 자리 둔다라고 생각하면 우상기가 너무 눈에 띄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뭐 공격,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백의 이 돌들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집을 내려고 할 때는 악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지금 흙이 씌우는 자리가 제격인데요. 백이 조금 더 가볍게 갔으면 안 됐나요? 가능합니다. 조금 네. 더 가볍게 한 발 더 가볍게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일러 선수의 생각은 네. 아마도 자신 있다일 거예요. 아. 예, 이게 일단 이 자리가 집으로 말도 안 되게 큰 자리인데 여길 네. 두고 이게 뭐 설마 뭐 잡히겠어? 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세돌 선수가 자리 떴다라는 것은 어딘가 뒀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세돌 궁금하네요. 선수의 다음 수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디 뒀는지.
닭의 이세돌 선수가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은 저 한 점을 또 사석으로 해서 네. 바깥쪽을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다. 뭐 당장에 크게 공격은 안 받겠군요. 근데 이 진행 같은 경우는 일단 백이 단수 치고 여기를 이제 지킬 텐데요. 네. 흑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중앙 쪽을 둬서 백이 안쪽을 지켜도 뭔가 계속 공격을 생각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끊어서 여길 나가면은 우변은 다 잡았지만 이제 하변 쪽은 백의 수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변이 좀 커 보이네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나가더라도 하변은 살려야겠습니다. 이것도 우변은 들어갔죠. 우변이 맛만 없다면은 깔끔하다면은 사실 흑이 둘만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막 깔끔해 보이지가 않은데요. 굉장히 찜찜하네요. 신민준 선수도 이제 여기를 지키고 계속 공격할 것이냐, 우변 쪽을 두 수를 둬서 잡아야 되면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걸 안 받았을 때 수가 혹시 안 난다면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수가 없다면. 근데 굉장히 찜찜하네요. 수가 없다고 보기에는 수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꿔치기 우변 쪽을 수중에 넣었고요. 백도 움직일 텐데요. 아니면 우변 쪽이 수가 난다 생각하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지키고 네. 둘 때 여기로.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그래도 집으로 크게. 이런 정도면은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진행이긴 합니다.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둘, 넷, 여섯,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확정가가 48집이니까 거의 쉬운 집 정도. 흑은 그러면은 쉬운 5집 정도의 우상기. 우상기가 흑이 뒀을 때는 한 20집이 늘고 백이 두면은 한 6집 정도가 나는 거니까 흑이 14집 정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60집, 65, 8, 10, 17. 이곳이 20집은 좀 안 되지만 15집은 확실히 넘으니까 35, 45, 65, 45. 네. 반면 20집에 100의 두 두 텀. 그럼 혁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저는 아닌가요? 아니,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네. 뭘 가지고 두라면 뭘 가지고 둬야 되나. 어느 쪽이에요? 네, 저는 100을 가지고 둘 것 아.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 100이 좋아서 준다는 거가 아니라 네. 100이 좀 한 수 한 수 앞으로 두기가 편하지 않을까? 사실 이 장면에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민재 선수가 우변에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사실 하변 쪽을 그냥 지켜놓으면 좋거든요. 네. 가장 확실하게 지키네요.
그런데 이수를 두니까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100쪽으로 확 갔어요. 수가 그래도 지켜도 네. 글쎄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끊는 것이 어차피 여기 단수 쳐서 끝내기 당하는 것과 100이 이곳 밀었을 때 여기 돌이 없으면 여기 단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득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한 건지. 백은 여기서 둘 수 있는 수가 이제 이 자리를 밀어서 뭐 중앙 쪽을 막아가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끊어서 수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진행은 네. 처음에 여기를 이제 백이 들어오고 이곳 들어왔을 때 붙였을 때에서 돌이켜 보면은 흑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흑이 주도권을 잡았다, 스타트가 좋다라고 생각됐는데 이거는 그냥 다시 그냥 뭐 누가 좋은지 누가 뭐 주도권을 잡은 건지 네.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그때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우상귀에서 너무 좀 우세를 의식한 건진 몰라도 너무 쉽게 해준 게 아닌가. 특히 여기 는 거는 끊어서 일단 제압하는 것이 백 입장에서도 더 껄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삼성화재배 32강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